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전술 패러다임 속에 잊혀졌던 이순신이라는 전략의 거장이 다시 조명되며 미국의 영화계는 그를 필수 제작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 위대한 인물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역사의 전환점,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CNN의 역사 전문 기자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조명해왔죠. 그 중에서도 전쟁사는 제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CNN 회의실에서 제가 기다리던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세계 최고의 전술가들로 가보죠. PBS와 공동기획이니만큼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작 총괄 스티븐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확정된 인물 목록이 들려 있었어요.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넬슨 제독, 모두 서양 역사에서 빛나는 이름들이었죠. 리처드, 당신이 담당할 인물은 넬슨 제독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을 중심으로 그의 해군 전략을 다뤄주세요. 스티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리즈에 이순신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슨 편집장이 안경을 올리며 물었죠. 이순신, 한국의 해군 제독 맞지? 근데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확신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순신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죠. 하지만 그의 가치는 동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한 명량해전은 전술적으로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마케팅 책임자 리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너무 마이너한 인물이에요. 미국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유럽 시청자들도 들어본 적 없을걸요.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가득했지만 동료들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리즈의 목적이 뭐죠? 세계 최고의 전술가들이잖아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순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티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시청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인물로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면 증거를 가져와야 했죠.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오겠습니다.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오겠습니다. 스티븐과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스티븐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리처드. 2주 시간을 줄게. 하지만 돌아와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 기획이 아니라 제게는 일종의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죠. 이순신 장군,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제대로 알릴 때가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제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취재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한국해군사관학교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교수님.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내일 방문 약속대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워드 씨. 해군사관학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순신 제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이곳은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죠. 박준호 교수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외국 기자분들은 대부분 현대 한국 해군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순신 제독에 집중하시는 건 특별한 일이네요.
교수의 연구실은 이순신 관련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문서 복사본, 해전도, 전술 분석 자료들. 벽에는 거북선 모형도 걸려 있었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동료들은 이순신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다룰 만한 인물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명량해전 전술 분석 자료입니다. 이순신 제독이 어떻게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용감한 싸움이 아닙니다.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상세한 해류도와 전투 배치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의 빠른 조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어요. 적군은 수적 우위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죠. 또한 그의 지휘 능력은 전장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 전쟁사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사례예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모든 자료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CNN에 가져가야 할 증거였죠.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태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전문가로 이순신의 업적을 국제적 맥락에서 연구해온 학자였죠. 하워드 씨, 이순신은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적 혁신가였어요. 거북선은 당시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었죠. 이순신은 기술혁신과 지형 활용, 그리고 심리전까지 완벽하게 구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 해군 제독들과 이순신을 비교 분석한 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넬슨, 콜럼버스, 페리 등과 나란히 이순신의 업적이 정리되어 있었죠.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전략적 측면에서 이순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의 승리 전략은 현대 군사학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저는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자료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구조적 혁신성, 이순신의 지휘 철학, 그의 전술적 천재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제 가방을 채우고 있었죠. 마지막 날, 저는 통영의 한산도 전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순신이 실제로 싸웠던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자니 400년 전에 그 치열했던 전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카메라에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바다의 물결, 섬들의 배치, 모든 것이 이순신의 전략에 완벽하게 활용되었던 요소들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계 해전사의 위대한 전략가였고 서구 중심적 역사관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CNN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리처드? 한국에서 뭘 가져왔어? 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순신은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CNN 편집실에서의 회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었지만 동료들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해 보였죠. 리처드, 자료는 충분히 인상적이야. 하지만 이걸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 스티븐의 말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에서 결론은 좀 더 고민해보자였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미 해군사관학교. 저는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해군 작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알게 된 토마스 브라운 교수가 생각났죠. 그는 미 해군사관학교 USNA 해전사 전문가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혹시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브라운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순신, 한국의 해군 제독 말이지. 사실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네. 넬슨이나 나폴레옹이 중심이지. 무슨 일인가? 저는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명량해전의 전술적 분석, 거북선의 혁신성, 이순신의 지휘 철학. 말을 마치자 브라운 교수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 실제로 그런 전술적 승리가 가능했다면 현대 해군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어.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나? 다음 날 저는 제 자료의 사본을 브라운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가 왔죠. 하워드 씨, 당신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봤네. 솔직히 말하면 놀라웠어. 우리도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을 연구하지만 이순신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 그런데 그의 전술을 연구하면 현대 해군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전문가적 인정이었으니까요. 교수님, 혹시 이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CNN에서 이순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미국 해군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흔쾌히 수락했고 일주일 후 저는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푸른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오가는 교정은 엄숙하면서도 활기찼죠. 브라운 교수의 연구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며 저는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의 전술 중 어떤 점이 현대 해군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브라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절대적 열세 상황에서의 지형 활용술이라고 봅니다. 현대전에서도 항상 무기나 병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죠. 이순신은 지형, 조류, 심지어 날씨까지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이런 환경적 요소의 전략적 활용은 현대 해군 작전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이순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협로 활용법, 한산도 해전에서의 하깃진 전법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워드 씨, 이순신의 사례를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 강의 자료로 활용해도 될까요? 특히 열세 상황에서의 전략 수립 교육에 귀중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작은 승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CNN에 가져가야 할 결정적 증거였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브라운 교수는 저를 해군사관학교의 전략연구 세미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해군 장교들과 교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CNN의 리처드 하워드 씨입니다. 이순신이라는 한국의 해군 제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신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그리고 연구한 이순신의 전략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던 그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단순히 열악한 상황에서 잘 싸운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한 장교의 말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사고는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브라운 교수와 다른 해군 관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CNN을 설득할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죠. 미국 해군 전문가들이 인정한 이순신의 전략적 가치. 이것으로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CNN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븐, 당신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찍은 인터뷰예요. 그들이 이순신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스티븐의 목소리가 조금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이 현대 해군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 과정에
이순신을 포함시키고 싶다고 하더군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인터뷰 이후 CNN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은 마침내 파일럿 영상 제작을 승인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리처드, 해군 전문가들의 지지는 확보했지만 역사학계는 어떨까요? 이순신이 정말 세계사적 인물이라면 왜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제작회의에서 리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미국 역사학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를 재조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 대답은 완전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이순신의 전략적 가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넓은 맥락,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국 내 유명 역사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 마이클 칸 교수가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이었죠. 칸 교수님, 이순신이 서양 역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장에서 두꺼운 역사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동아시아 역사는 전체의 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순신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물 소개를 넘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하버드 대학의 군사사 전문가 제니퍼 모건 교수와의 인터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순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면 왜 서구 역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넬슨과 나폴레옹만이 전략의 대가라고 배워왔지만 세계에는 각 문명마다 위대한 전략가들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실제로 연구해보면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특히 그의 정보 수집 체계와 적응형 전략은 오늘날 군사 전략가들이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죠. 이런 인터뷰들을 진행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술적 가치는 확실했지만 과연 이것이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흥미로울까요? 다큐멘터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봐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국과 미국의 연결고리. 저는 즉시 카메라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크, 지금 한국전 기념비로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장면을 촬영해야 해. 1시간 후, 우리는 기념비 앞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그리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곳에 새겨진 이름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군인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70년 넘게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우리는 동맹국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순신은 한국인들에게 워싱턴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동맹국의 정신적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말을 하는 동안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 소개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국제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새로운 각도를 발견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음 날 편집실에서 스티븐과 다른 제작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접근 방식은 좋아.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건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가 미국 시청자들에게 너무 낯설다는 거야. 그들이 관심을 가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낯설미, 우리 다큐멘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영웅을 소개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 된 지 오래인데 우리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던 게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문화적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던 편집자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나폴레옹, 처칠, 로마 제국. 시청자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크의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티브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리처드. 이 접근 방식으로 파일럿을 완성해보세요. 하지만 정말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낯선 인물을 소개하는 만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순신을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청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 미국 해군 전문가들, 한국전 기념비.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잊혀진 전략의 대가. 이것이 제가 구상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워나갈 시간이었죠. 다음 몇 주간 저는 완전히 이순신 다큐멘터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 미 해군사관학교의 인터뷰, 역사학자들과의 대화, 한국전 기념비 장면까지 모든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죠. 편집자 마크와 함께 밤을 새우며 작업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리처드, 이 부분에서 조선 수군이 절멸된 후 이순신이 다시 수군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마크의 조언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이순신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극적인 인간 드라마가 있었으니까요. 왕의 오해로 파면되었다가 다시 복권되고 완전히 무너진 해군을 재건하는 불굴의 의지. 이런 요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였습니다. 맞아요, 마크. 그리고 여기에는 이순신의 유명한 일기 구절도 넣어야겠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고 마침내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 파일럿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45분 길이의 영상은 이순신의 생애, 주요 해전, 그의 전략적 천재성, 그리고 그가 현대 해군 전략에 시사하는 바를 담고 있었죠. CNN 내부 시사회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스티븐을 비롯한 제작 책임자들과 몇몇 역사 담당 프로듀서들이 모여 있었죠. 불이 꺼지고 화면이 밝아지자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장면은 한국의 남해안 풍경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섬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돛담배. 그 위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죠. 1592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던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으로 일본군은 한반도를 휩쓸었고 조선은 멸망 직전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제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이순신의 생애와 함께 그의 전략적 사고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현대 해군에게도 유효한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죠. 이순신은 전형적인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과 조류를 활용한 비대칭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국전 기념비 장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연결고리가 강조되었고 역사학자들의 인터뷰에서는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 대한 성찰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반응을 기다렸죠. 그때 CNN 역사 담당 프로듀서 앤드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흥미롭네. 전략적 분석이 깊어. 특히 해전 장면들의 시각화가 인상적이야. 이어서 마케팅 담당 리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드라마틱하네요. 특히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긴 명량해전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스티븐은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시도야, 리처드.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고민이 있어. 이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먹힐까? 그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스티븐, 미국 시청자들은 좋은 이야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불가능을 극복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현대 해군 전략에도 시사점을 주죠. 우리가 항상 같은 유럽 중심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편집팀의 수석 디렉터 제임스가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PBS와의 공동 기획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가치가 높고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이야기죠. 회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을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 독특함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토론이 한창일 때 스티븐이 손을 들어 모두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이 파일럿을 우리 정규 시청자 패널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살펴보자. 그리고 PBS와 접촉해서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결정은 그 이후에 내리도록 하지. 그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작업하면서 점점 이순신에 매료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마크.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파일럿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시청자 패널 반응을 위해 최대한 준비해야 했고 PBS와의 논의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이야기가 드디어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국에서 가져온 이순신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순신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스티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좋은 소식이야. PBS에서 우리 파일럿에 관심을 보였어. 그들의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순신 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넘어서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 작은 균열을 내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아직 초기 단계야. 하지만 그들의 프로그래밍 디렉터가 특히 이순신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전략에 관심을 보였어.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 저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스티븐? 시청자 패널 시사회를 다음 주에 열 예정이야. 그리고 PBS 측과의 미팅도 잡혔어.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터뷰도 준비해둬.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수백 년 전 머나먼 바다에서 싸웠던 한 제독의 이야기가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조명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진정한 세계화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패널 시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감에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CNN의 일반 시청자 패널 30명과 PBS 관계자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순간이었죠. 시사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스티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PBS 프로그램 디렉터가 직접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들이 꽤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게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종의 사명과도 같았으니까요. 시사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PBS의 프로그램 디렉터 세라 톰슨도 자리에 있었죠. 그녀는 다큐멘터리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45분 동안 저는 숨죽여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적고 다른 이들은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넬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익숙한 인물 대신 이순신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해온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사는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교차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쪽 관점만 봐왔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세라 톰슨이 질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PBS와 CNN이 공동으로 방영한다면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이순신이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가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이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시청자 패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전략에 많은 이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세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작품이었어요, 리처드. PBS는 세계에 숨겨진 영웅들이라는 새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이순신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적합할 것 같네요. CNN과 논의해 볼 가치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티븐과 CNN 제작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CNN과 PBS 사이에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최종 편집과 방영 일정,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죠. 제 사무실에서 편집본을 다시 검토하면서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영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최종 편집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CNN과 PBS의 서로 다른 제작 방식을 조율해야 했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편집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리처드, 이 부분의 나레이션이 너무 학술적인 것 같아요. 일반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 볼까요? 마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전문적이면 일반 시청자들이 지루해할 것이고 너무 단순화하면 역사적 깊이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집실에서 작업 중일 때 한 프로듀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순신이 넬슨 제독과 동급으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역사적 영향력 면에서 비교가 될까요? 순간 작업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웅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순신을 알면 현대 해군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넬슨은 막강한 영국 해군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했지만 이순신은 절대적 열세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이런 비대칭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프로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작업은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되었죠. 최종 편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 홍보팀에서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를 홍보할 것인지
타겟 시청자층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죠. 역사 팬들을 기본으로 하되 군사 전략이나 리더십에 관심 있는 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홍보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리더십과 혁신적 사고가 현대 비즈니스나 조직 관리에도 시사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방영일이 다가올수록 CNN 내부에서는 다큐멘터리 공개 후의 반응을 예측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우려도 있었죠. 만약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또 반응이 좋다면 아시아의 다른 역사적 인물들도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종 가편집본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순신의 이야기가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불굴의 의지, 혁신적 전략,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CNN과 PBS는 공동으로 다큐멘터리 방영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드디어 서구 사회에 제대로 소개될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오늘은 최종 점검 날입니다. CNN 편집실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위로 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400년 전 이순신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열세에 놓였을 때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혁신적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순신의 동상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며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가야 해. 제 옆에서 마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대급 작품이에요, 리처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집실을 나와 마지막 제작 회의로 향했습니다. 스티븐과 PBS의 세라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본 확인했습니다. 훌륭해요, 리처드. 방영일은 다음 달 첫째 주 목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PBS와 CNN 동시 방영이죠. 스티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홍보 자료도 거의 준비됐어요. 이순신 전설에서 전략으로라는 제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처음 제안한 것이었고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지만 저에게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취재부터 지금까지 이 여정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켜자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박준호 교수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하워드 씨, 다큐멘터리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신 제독의 이야기가 미국에 소개된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방영 후 반응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것은 교수님과 한국 학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서구 사회에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갖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순신 동상 미니어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념품으로 산 것이었죠. 그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이순신 전설에서 전략으로라는 제목이 떠오르고 방영을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